이거 굉장히 어려운 보철물이고 간단한 게 아닌데 그냥 한 번에 다 꼈어요. 그 다음에 왔을 때도 이 바이트가 정확하기 때문에 다 마무리한 케이스라서. 안녕하세요. 평범한 동네 치과 의사 서정욱입니다. 오늘 케이스는요, 전체 치아를 한 번에 다 브릿지라고 하죠. 치아를 씌우는 거죠. 이거는 이제 임플란트는 아니고 그냥 자연 치아에 브릿지를 하는 케이스인데, 이 케이스는 아주 흔하게 하는 케이스는 아니라서 이제 이런 것들을 또 디지털을 이용해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. 여기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제 보통 우리 치아가 아래 14개, 위에 14개거든요.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 어금니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이 보철물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. 여기 이제 엑스레이를 보시면 제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할 거라고 환자분한테 설명드리려고 그림 그려 놓은 건데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 보시면 이 하얀색 이 중간에 이제 이 메탈인데 쭉 연결돼 있어 가지고 이거를 하나로 딱 낀 거죠. 실력이 아주 좋으신 분이 하신 거죠. 저는 이거 하나로 다 못하거든요. 왜냐면은 치아마다 이 각도가 다 달라져 가지고 하나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입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도자기 부분인데 이런 데가 이제 깨지고 좀 오래되고 하셔서 교체를 하고 싶다고 해서 새로 제작하게 된 케이스거든요. 이게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 사진이에요. 아래도 지금 사실은 쭈르륵 해가지고 다 하나로, 이 보철물이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로 하면은, 저도 예전에는 이제 이 재료밖에 없을 때 요거는 이제 안에 보시면 여기는 메탈이고 속에는 메탈이고 겉에는 도자기거든요. 근데 이게 중간에 깨져버리면 요것만 다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또 게다가 좀 오래되셔서 다시 하기를 원하셔서 다시 진행을 한 케이스인데요. 자, 이제 요게 다 제거하고 안에 있는 치아들을 다시 다 다듬어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치아를 다 다듬어 가지고,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이걸 패스라고 하는데요. 저희들은 이 들어가는 길이죠. 보철물이 들어가는 길이 치아의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통째로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워요. 사실은 예전에 있던 보철물은 이렇게 모자를 씌운다고 생각하면 딱 맞는 게 아니라 약간 살짝 떠 있죠. 왜냐면 이거 패스를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. 하여튼 이제 그렇게 되신 상태에서 다 제거하고 이제 치아를 다시 다 다듬어서 이제 스캔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오시면 이제 이렇게 끼고 끝나는 건데, 제가 이제 이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사실 이렇게 전체, 그러니까 부치약이라 그래서 치아가 하나도 없는 임플란트를 한다거나 틀니를 한다거나 뭔가 이제 치아가 다 없거나 아니면은 이것처럼 치아를 다 다듬어 가지고 간단하게 말하면 닿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. 위아래 치아가. 사실 치과 의사들이 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이거를 저희는 VD라 그래가지고 이 수직 고경이라고 하는데, 요거를 잡는 게 가장 어려운 거죠.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지만 이분 치아 원래 보철물 있을 때는 딱 자기가 편해진 높이가 있잖아요. 그럼 제거하는 순간 그게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걸 다시 그대로 재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방식으로 본을 떠서 하는 방식에서는 요 바이트, 저희도 바이트라고 하는데 제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몇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,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원장님들, 치과 선생님들께서는 이걸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스캔을 해가지고 요대로 했을까 궁금해 하시는 게 당연하실 텐데,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 거죠. 어떻게 했냐면은요, 일단은 이렇게 쭈루룩 있잖아요.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다 제거한 게 아니라 한 여기까지만 제거한 거죠. 이거 잘라서 제거하는 것도 이 안에 메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자르는 것만 하여튼 꽤 오래,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, 어쨌든 요 한쪽만 제거해가지고 한쪽만 먼저 다듬습니다. 그러면은 이쪽은 그대로 이 물리는 게 있잖아요, 높이가. 그래서 여기만 스캔을 먼저 해놓습니다. 그리고 나서 여기를 스캔을 하고 제일 처음에 왔을 때, 다시 요거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 보철물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스캔을 해서 기공소로 보내면 임시치아를 쭉 만들어 옵니다. 그러면은 이 임시치아를 여기만 먼저 맞추는 거죠. 다시 설명드리면 전체를 다 제거하기 전에 이쪽 한쪽 어금니만 제거를 해서 치아를 다 다듬고 여기만 임시치아를 먼저 맞춰요. 원래는 이런 케이스는 이쪽 만들고 다 만든 다음에 이쪽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, 디지털은 잘 머리만 쓰면은 이걸 한 번에 할 수 있거든요. 어쨌든 요거를 제거를 해서 다듬고 여기 스캔을, 여기까지만 스캔을 하고 임시치아를 만들어 놓습니다. 그러면은 이 임시치아가 현재 남아있는 높이랑 또 똑같은 높이로 맞춰지잖아요.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,
조금 복잡하긴 한데요.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여기에 임시 치아를 똑같이 예전 치아처럼 만들어서 높이를 똑같이 딱 만들어 놓습니다. 그런 다음에 나머지를 다 제거하는 거죠. 그리고 나서 다 다듬고 아까 이쪽에 제거해서 다듬은 다음에 요만큼만 스캔해놨잖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어서 스캔을 하는 거죠. 자,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여기는 아까 보철물이 있었고 요거 3개만 먼저 제거를 해서 이걸 이렇게 다듬어 놓는 거죠. 그리고 여기까지만 스캔을 해 놓은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임시치아까지 만들어 놓고, 임시치아는 붙이진 않았죠. 그냥 만들어만 놓고 여기까지만 제거하고 여기까지만 스캔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를 제거한 다음에 이 나머지를 그대로 쭈르륵 스캔을 이어 붙여가지고 연결해서 스캔을 한 거예요.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환자분은 이미 이제 다 제거가 됐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높이가 사라져 있는 상태지만, 저는 아까 여기다가 이제 임시치아를 만들어 놨잖아요. 근데 이런 상태에서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껌 같은 걸 물어가지고 이 높이를 재현해 내는데, 디지털은 이 상태에서 그냥 컴퓨터로 스캔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 임시치아를 껴놓는 거죠. 아까 만들어 놓은 거. 그 높이에 맞춰서 딱 만들어 놓은 임시치아를 껴놓고 쭉 바이트 스캔, 그러니까 이 높이를 스캔을 해가지고 이런 상태로 제가 재현을 해낸 겁니다. 원래는 이거를 이렇게 한 번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쪽 하고 그 다음에 이쪽 다 만들고 나서 한쪽 하고 그 다음에 앞니 만들고 이렇게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환자분은 그렇게 되면 한 5-6번 오셔야 되는데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아까 이 상태에서 싹 제거하고 다 다듬고 한 번에 다 스캔해가지고 그 다음에 오셔서 여기 이제 보철물을 다 끼고 끝난 그런 케이스입니다. 제가 이제 이번 케이스에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죠.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이렇게 막 구상하는 건 아닌데요. 이제 하다 보면 아, 요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,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. 이 디지털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. 뭔가 그 루틴하게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아,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, 아, 요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어떤 좀 새로운 것들이 계속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나 할까? 뭐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어떤 컨텐츠로 하나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, 이 디지털은 그런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보철물이고 간단한 게 아닌데 그냥 한 번에 다 꼈어요.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왔을 때도 이 바이트가 정확하기 때문에 10몇 개죠? 14개인가? 물론 이걸 3조각으로 나눠서 했죠. 이제 치아가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패스 때문에 3조각으로 나눠서 꼈는데 어쨌든 교합 조정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. 간단하게 조정하고 높이 맞춰서 다 마무리한 케이스라서, 이렇게 치아의 높이가 사라지는 케이스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. 틀니를 할 때도 그렇고, 완전히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무치아인 임플란트도 그렇고, 근데 이 케이스는 이제 자연 치아의 보철물에서 이 디지털을 이용해서 이 옛날 바이트를 최대한 잘 이용해가지고 하는 방식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좀 복잡해요. 그래서 안 해보신 분들은 뭐 원장님들도 이해하시기가 어렵고 뭐 일반인분 당연히 이해하시기가 어려운데, 요거는 이제 해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. 이렇게 재밌게 뭔가 똑같은 것이 반복이 아닌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계속 떠올라서 요거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전에 해서 다 마무리했던 케이스라서 좀 재미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컨텐츠로 하나 올렸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환자분은 여기 보시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아래도 쭈루루룩 지금 이게 몇 개인지 한 13-14개 되겠죠. 왜냐면은 예전에 했던 그 깨졌던 게 이제 깨끗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셔가지고 아래도 이제 하시면은 요번에 이렇게 제가 했던 방식 그대로 또 한쪽만 잘라가지고 이쪽 먼저 다듬고 뭔가 여기서 체득을 해놓고 연결해가지고 스캔해서 반대쪽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하겠죠. 오늘은 뭐 일반적인 그 브릿지 케이스이긴 하지만 개수가 워낙 많고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말한 이 높이가 이렇게 VD라고 하는 수직 고경이 사라져서 이걸 어떻게 재현하느냐, 편하게. 게다가 이걸 여러 번의 내원으로 조각조각 나눠서 한 게 아니라 한 번에 쭉 다 했으니까 좀 재미있는 케이스라서 오늘은 이 케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